똑같아요. 뭐 일찍 봐드리고 늦게 봐드리고의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떤 거냐면 기준점이 같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신풍제약을 설명을 드릴 때도 똑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기준의 거래량이 최소 범위가 7천만 주는 터져줘야 700만 주는 터져줘야 77에서 49 얼마 5천억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이 돼서 결론적으로 그 정도 기준이라면은 시장에서 관심은 일단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700만 주가 되려면 37에 21, 200만 주 이상 터져 있어야 되죠.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셨는데 어제 정리하시고 오늘 다시 들여다보고 계실지 아니면 어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지. 예?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M이에요. 매집이 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였어. 그 다음에 HMM이야. 주가 많이 밀려 떨어져 있고 곤혹스럽지만은 한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급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어찌됐건 믿을 구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풍제약은 막연하잖아요. 이거 뭐 누가 사기를 했어. 주가가 올라올 때 누가 뭐 때려 샀어. 아니면은 뭐 얘가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 없단 말이죠, 사실은. 없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이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뉴스 내용 정도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실려지지 않을 때 오늘 같은 날 그럼 정리를 하셨다가 거래가 내일 빵 하고 실린다. 그럼 그때. 그리고 정리를 못 하시는 게 내가 정리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빵 실리고 들어 올려지더라. 그러면 그때 거래가 실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신풍제약도. 지금 거래가 안 실려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기준에 안 실려 있는 거래량을 야 누군가 사줘라 누군가 사줘라. 결론은 누군가 사줘라 누군가 사줘라의 기준이에요. 그죠? 누군가 팔아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라고 해도 안 팔아. 비슷해요. 다들 안 팔아요. 파세요? 안 팔아. 파시죠? 안 팔아. 파시라니까 안 판다고. 응? 결국은 안 판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안 파는 그 기준점이 설정돼 있다 보니 거래가 둔화돼 있고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응? 그러다 누군가 이제 던지면 의도를 갖고 던지든 그냥 던지든 던지면 그때 돼서 이제 우르르 몰려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음봉이 떨어지죠. 근데 그 거래량이 위로 치고 올릴 때 기준 거래량 700만 주 못 미쳐요. 위 밑에 음봉 떨어질 때도 그 거래량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 놓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단 말이죠. 응?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신풍제약을 다시금 놓고 보시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거래가 터질 때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5분봉 기준에서 신풍제약도 다시 볼게요. 어차피 어제 야간 교육도 이제 해드린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가 올라오는데 야 못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변동성은 캔들 크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21년 06월 15일 10시 09분에 신풍제약 일봉 기준이고 이걸 매직 계산기로 볼게요. 자, 매직 계산기로 신풍제약을 놓고 보시면 일단은 68,000원에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차트 한번 10분봉으로 30분봉 68,000원이면 20분봉 10분봉만 해도 되겠다. 그죠? 10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캔들 크기를 더 볼까? 20분봉으로? 20분봉으로. 10일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안 나옵니다. 앞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앞전에 거래량이 없어. 일단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캔들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면. 더 쉽게 말씀드려요. 지금 위에 매도 잔량이 많죠. 요 물량을
요 정도 먹어가선 캔들이 크게 안 나와. 더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봐야 3만 주뿐이 안 돼요. 30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변동이 나오려면 이게 이제 20분 봉이죠. 그러면 20분 동안에 요 정도 거래량씩은 실려줘야 추세 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50만 주라고 잡아드릴게요. 20분 동안에 150만 주가 나와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개장 초에만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밑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얼마예요? 요거죠, 요거. 그러면 100만 주는 나와야 돼. 최소. 20분 만에 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20분 만에. 그럼 100만 주가 터지려면은 3만 주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크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연거퍼서 계속 사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사 제껴줘야 돼요. 응? 근데 지금 위로 안 사잖아. 안 사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세는 뛰는데 체결 강도가 그 이상 안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쪽에도 제한적이죠.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잖아요. SM도 마찬가지예요. SM 지금 딱 정체 상태죠. 강하게 위쪽에 매수를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25만 주 매수 조금씩만 가져가고 그 이상 안 사주질 않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만 거래량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못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 혼자만 사주세요. 그러고 계신다고 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계신다고 사줄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거래량들이 이렇게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는 기점에 그 이후에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 꼬리가 길겠죠. 78,000원에서 막 74,000원이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면 얼른 따라 붙었다가 40분 동안에 생각할 시간 되잖아. 그럼 또 고점 대비해서 밀려. 그럼 여기 차익 실현하는 거야. 장중에 돌려. 이런 데 쫓아갔어. 예를 들면 장중에 돌리길래. 근데 후속타가 없어. 손절해야죠. 근데 시간이 오후장 넘어가면 안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범위는 어때요? 거래량이 그 다음 범위에 없다 보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못 기다리는 거야 나는. 그잖아요. 못 기다리시잖아.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안 돼서 사실은. 그리고 수반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후속타가 없어. 그럼 멈춰 계셔야죠. 가지고 있는 물량은요.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보셔야죠. 나 조금 더 보고 싶은 대로 오전장을 예를 들면 오전장을 마지노선으로 하든 아니면 오후장에 일정 범위에 흐르면서 마지노선을 잡으시든 그리고 나서 내일 보시면 돼요. 이게 못 간다가 아니라니까.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보죠. 저도. 그래서 요 기준점에 20분 봉 신풍제약이 20분 봉의 거래량 얼마? 20분 봉 거래량 100만 주 수반 확인. 이거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별 기준에서는요. 일본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700만 주를 오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잘 보세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마지노선은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68,000원에 샀을 경우에 내 수익을 일정 범위 일정 범위 내 수익을 다시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보겠다 하시면 75,700원을 마지노선 명목가격 76,000원이 됐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편입의 기준은 저가 고가 기준에서 그것에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보실 수는 있는데 고가 돌파의 기준은 가능합니다만 저가까지는 무리수가 있죠. 모니터링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가까지는 무리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권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음봉 떨어지고 윗꼬리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안 돼요,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지금 시간에 10시면 700만 주를 형성을 해줘야 그나마도 거래량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잡아준? 제가. 왜? 아니 1조 6천억까지 2천만 주씩 터진 종목이 2천만 주 거래량 아니더라도 700만 주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5천억 이상이 돼야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 700만 주가 다 나와 있을 수는 없으니 10시 기준까지 30%라고 우리 규정을 잡아놨죠. 그러면 30%면 얼마야? 200만 주를 넘기고 있었는데 못 넘겼단 말이에요. 못 넘기고 있는데 미련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거죠. 편입 기준의 고가와 3분의 1, 2분의 1 눌렸을 때 편입이 아니에요. 분봉 기준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20분 기준에서는 100만 주를 터뜨리고 돌릴 때 농담이 아니라 또 5분봉 기준에서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5분봉 거래량 400만 주 잡아드렸었나? 50만 주 잡아드렸구나. 50만 주. 5분봉에서 50만 주씩 거래가 터져야 된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존에 5분봉에서 50만 주씩 터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터질 수 있었죠. 또 터졌었고 신풍제약이 50만 주 거래량 보실래요? 이게 50만 주 거래량이 이게 여기까지가 5분봉에 앞에 터졌었잖아요. 터지니까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실까요? 50만 주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인 거 다. 안 터진 게 아니에요. 50만 주 거래량이 다 터졌지. 그 이상도 터졌지. 그래서 저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는데 나 좀 이거 주가 좀 예측을 해주세요. 예측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뭐 못 가는 거죠. 얘는 누가 매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실적이 뭐 좋아서 내일 뭐 실적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네. 아유 이거 녹화를 안 했네.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그 제가 방송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쪽 캐치스탁 쪽에 우리 홈페이지에 녹화된 거 그거 영상 좀 따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풍제약 뭐 시장에서 관심들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쁜 캔들의 모양새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 거래량 부분을 취소 범위를 뭐 이거라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근데 저 크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실어줘야죠. 250만 주씩. 이게 몇 주라고 해야 되나요? 1000주 기준이니까 1억 주? 2500만 주? 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실리잖아. 그죠? 의미가 없어요. 예. 정리하셨다가 거래 터지면 다시 보는 게 그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최종 판단은 이제 뭐 좀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매수 강도가 더 세게 들어와야지, 더 세게. 팡팡. 팡팡. 그리고 순간적으로라도 우리도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왜? 거래가 터지면. 다시 볼까요? 자, 분봉. 5분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터지면 50만 주 기준에. 오늘은요, 글쎄 변동을 제한적으로 보고 추세 매매를 한다면은 뭐 4%, 5%, 6%안 오르겠냐고. 지금 뭐 벌써 4%인데. 근데 7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래량의 기준이 뭐예요? 700만 주가 실려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7%에서 10%의 등락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10만 주 지금 넘기고서의 흐름이에요. 후속타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속 잡아끌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련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5분봉 보실까요, 여러분? 두 번째 5분봉. 두 번째 5분봉 보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오늘 뭐 한 30만 주 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25만 주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거래량 기준 잡아봐야 평상시 이 최근의 변동성의 크기를 맞출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몸통의 절반 돌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돌리느냐는 거죠. 거래량 계속 터져야 돼. 계속. 여기서. 계속. 저 위에 8만 원에 4만 3천 주, 14,000주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 5분봉에 못 잡잖아요. 다음 5분봉에 잡아야 돼요. 잡아내면 그러면 25만 주는 터지겠죠. 그럼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5%, 6%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은 계속 터져야 된다니까 거래가. 계속 위에 걸 잡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몇천 주 단위씩 잡아간 지금처럼 그럼 이런 매수를 넣어주는 쪽이 있으면 그럼 지금 보고 있다가 이럴 때 단타를 치시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고 나서 고점을 또 넘기냐. 그리고 또 넘기면 그럴 때 또. 그렇게 해서 거래량 기준
700만 주 잡아놓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꼬리 달리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시고. 어제 기준에 주실 때 단가 부분이 차익 실현이 안 됐구나. 이 83,215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8만 원 이달시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시 이제 8만 원 돌파의 기준인데 이 200만 주의 거래량이 더 실려주이죠. 그러면 11시까지 기준으로 잡을 때 우리가 35% 정도 잡죠. 그러면 220만 주. 거래량은 일단은 그러면은 일정 범위 수반돼 있으니까 여기서 더 보시고 마지막 이제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련을 못 가지시는 거죠.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도 지금 그러면 거래를 땅 치고 움직일 때 실패되더라도 이럴 때 따라붙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럴 때 따라붙는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들고 있었더니 가더라. 들고 있었더니 가는데 왜 저 밑에서 손절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가려면은 계속 물량을 잡아가야 돼요. 계속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꼬리가 달리느냐 기준은 누군가가 차익 실현해서 물량을 던져서 음봉 떨어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예 소형주 잡수고 얘는 그나마도 자주 하죠. 그게 막 누군가 던져가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의미 아니라 누군가가 더 안 사. 조금 전처럼 막 10,000주, 20,000주 대놓고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한투 쪽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투 쪽에 지금 매도 창구 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막 때려 사면 지금도 한투가 만약에 한 5만 주 막 때려 사줘. 그러면은 땡큐 하죠. 근데 걔가 안 사면 위에 거래가 안 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꼬리 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느냐 그걸 꼭 보세요. 5분봉 딱 켜놓고 혹은 20분봉 켜놓고 혹은 1분봉 켜놓고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50만 주 기준 잡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